하늘은 이미 어둠으로 덮였고 초겨울 바람은 얼어붙은 창문 틈새로 병원 복도를 파고들었다. 경기도 외곽 작은 시골 마을 청읍면에 위치한 청읍군립병원. 그 병원의 낡은 타일 복도 위를 조용히 쓸고 있던 건 야간 청소를 끝내던 간호조무사 이소연이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가 담긴 양동이를 끌며 마지막 화장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매는 물에 젖어 있었고 허리춤에 묶은 앞치마는 세탁도 차에 마르지 않은 듯 축축했다. 머리는 질끈 묶었지만 앞머리는 이마에 늘어져 그녀의 피곤한 눈빛을 감췄다. 호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급하게 전화를 받자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할아버지 또 피 섞인 기침해. 엄마가 약 사오라고? 빨리! 순간 소연은 한 손에 쥔 걸레를 내려놓고 병원 복도 끝에 걸린 벽시계를 바라봤다. 밤 11시 48분. 단골 약국은 이미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다. 쓴수미 속에서 올라왔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며칠째 야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던 그녀의 일상은 누구보다 무겁고 조용했다. 부모님은 몇 해 전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 막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낸 23 소연은 울 시간도 없이 두 동생과 치매의 초기 증세를 보이는 할머니 시각장애가 있는 할아버지를 부양하기 시작했다. 낮엔 마을에서 재활용을 모으고 틈틈이 대타 근무를 뛰며 버틴 시간들. 가끔 할머니가 정신이 또렷할 때마다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난은 창피해도 돼. 근데 마음이 천하면 안 돼. 없어도 심지는 곧게 살아라. 그날 밤 소연은 야간 근무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병원에서 나섰다. 비는 차창을 두드릴 정도로 쏟아졌고 바람은 옷을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마를 닦으며 병원 응급실 쪽으로 돌아가 약을 구하려 했지만 야간 근무 간호팀장 박간호사는 딱 잘라 말했다. 병원은 자선소가 아니에요. 가족약은 집에서 챙기세요. 비는 계속 내렸고 밖으로 나가던 소연의 눈에 낯선 한 노인이 들어왔다. 병원 구석 벽에 기대몸을 웅크린 채 있는 노인. 얇은 비닐 우비 하나에 몸을 감싸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이상했다. 무서움도 아닌 어디선가 버려진 듯한 공포감. 아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소연은 잠시 멈췄다. 손엔 여전히 집에 가져갈 기침약이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질문. 이후 어지 증이 지니 이 노인을 도와야 하나 아니면 집으로 가야 하나. 그때 노인이 가늘게 떨며 말했다. 살려줘. 아무도 날 안 봐? 소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젖은 수건을 꺼내 노인의 손등을 닦아주며 말없이 앉았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을 안 버릴게요. 이소연은 말없이 노인의 곁에 앉았다. 찬비는 계속 내렸고 복도 안쪽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손 좀 잡아드릴게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감쌌다. 피부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 같았고 천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에 노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응급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 속에 노인의 기침이 점점 거칠어졌고 이내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졌다. 간호사들이 뛰어와 가니 침대에 노인을 눕히고 정맥주사를 연결했다. 소연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팀장이 이 사람 가족도 없고 신원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응급실 의사 윤주영이 물었다. 혹시 보호자세요? 아뇨. 그냥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병원 시스템에선 미확인 노인 환자로 기록되었지만 소연의 마음속엔 그렇게 남지 않았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노인의 이마를 닦으며 이런 이야기를 건넸다. 저희 할아버지도 밤마다 숨이 막히셔서 고통스러워하세요. 저희 집도 넉넉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당신은 내 아내를 닮았구먼. 그녀도 이렇게 자주 웃었지. 소연은 그 말에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저랑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오늘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릴게요. 그때부터 노인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응급실은 차츰 조용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간호사들은 하나둘 교대를 마치고 나갔지만 소연은 의자에 앉아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응급실 한켠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의사 윤주영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진짜 간호라는 게 뭘까?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일지도 몰라.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세상이 고요해지는 그 밤이름도 모르는 두 사람 사이에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따뜻함. 다음날 새벽비는 그쳤고 병원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퍼졌다. 바닥의 물기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나무 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병실 문을 열었다. 병원 2층 206호. 원래는 고위직 인사나 후원 환자들만 배정받는 방이었다. 그 노인이 그곳에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손수 끓인 흰죽을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직 식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당신 많이 떨었잖아요. 노인은 베개에 기대 앉아 있었고 얼굴은 한결 안정되어 보였다. 소연은 수건을 물에 적셔 이마를 닦아주며 다정히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한참을 침묵하던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도현? 난 강도현입니다. 그런데 난 잊혀져도 되는 사람입니다. 소연은 잠시 그 말을 곱씹다 이내 미소 지었다. 그럴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내분 이야기 하셨잖아요. 도연은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 이후로 나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사라졌죠. 어제? 이 병원 앞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손을 내밀어 줬어요. 소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람을 살리는 건 의사들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도연의 눈가에 잔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살렸군요. 이름도 모르는 나를. 그 순간 병실 문을 노크하며 의사 윤주영이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묵묵히 살피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 노인? 그냥 노인이 아니었군요. 그리고 잠시 뒤 병원 복도에 낯선 정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급 세단 정장을 입은 비서, 그리고 비서가 조용히 건넨 한마디. 혹시 이소연 간호사님 계십니까? 강도연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소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름도 없이 쓰러졌던 노인. 그는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기 재단의 설립자였다. 소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이요? 그녀는 어젯밤의 노인이 누군가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행정팀에서 연락이 오고 강도현이라는 이름이 병원 시스템 최상단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자 그녀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206호 그 병실은 이제 누가 봐도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 공간에 소연은 다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도연은 이미 깔끔한 셔츠에 옷깃을 여민 채 앉아 있었다. 얼굴엔 전날의 초췌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중후한 품위가 배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부드럽게 웃으며 손짓했다. 이리 오게. 난 지금 한참 고민 중이었네. 어떻게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단지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나는 늦게 알게 되었네. 살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지.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분이 들더군.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아들은 사고로 잃고 그 순간 내 안의 세상도 무너졌지. 그래서 떠돌다시피 이 병원에 왔네.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기를 바라며. 그런데 자네는 나를 알아보지 않았지만 대신 알아줬어. 내 마음을.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도 비슷한 상실을 겪어온 삶이었기에 도연의 말이 단지 감사의 고백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그건 상처를 공유하는 영혼의 울림이었다. 잠시 후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건 자네와 가족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네. 거절하지 않아도 돼. 이번만큼은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을 받아줘.
소연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안엔 분명 할아버지 약값 몇 달치를 넘는 돈이 있을 테고 동생의 학비를 채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조용히 밀어냈다. 할아버지 돌볼 때 제 마음은 돈으로 계산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했을 뿐이에요. 순간 도연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 역시 자넨 내 딸 같군. 소연은 그 말을 듣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누군가의 딸로 불리는 것. 그건 그녀에게도 생소한 감정이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선 많은 이들이 웅성거렸다. 병원장, 부원장, 간호팀장 그러나 그날 밤 병원 내 회의실에서 한 장의 문서가 전달되었다. 강도연 회장이 자필로 남긴 메모였다. 이소연 간호조무사. 그녀는 시스템 밖에서 진짜 의료를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다. 이 병원이 기억해야 할 사람은 수치가 아닌 마음이다. 며칠 후 병원 전체에 은근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도연 회장이 병원 내 회의실을 전격 방문한다는 공지가 내려졌고 그 자리에 이소연 간호조무사도 참석하라는 지시가 함께 적혀 있었다. 소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왜요? 전 그냥 비정규직 간호조무사일 뿐인데. 하지만 병원 측은 강 회장의 직접 요청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하얀 조명 아래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정장 차림의 병원장, 운영의사, 간호과장, 그리고 익숙한 얼굴 강도연 회장이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손엔 낡은 수첩 하나. 그녀가 야간 근무 중 정리한 환자 기록과 가족의 약 리스트가 빼곡히 적힌 소중한 메모장이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보고서나 수치를 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의료인이 누구인지 그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작은 서류철을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이소연 간호조무사. 당신은 신분도, 직급도, 보상도 없이 한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병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본원의 고급 간호 연구센터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유학까지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간호과장 박 팀장이 벌떡 일어나며 항의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고졸 간호조무사일 뿐이에요. 영어도 못하고 논문도 없어. 도연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당신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시험 점수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사람의 심장을 봅니다. 그녀는 가진 게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남은 사람입니다. 소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무릎 꿇고 할아버지 기침을 닦아내던 밤들, 동생 교복을 손바느질하며 꿰매던 새벽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던 노인의 손을 붙잡고 밤을 새운 그날까지.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제가 떠나면 집에 남은 가족들은 누가 돌보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제가 가진 모든 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얻은 이 기회가 그들을 더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연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나도 준비하겠습니다. 자네 가족을 지킬 또 하나의 손을.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고 그날 오후 소연의 집으로 보건복지사 한 명과 개인 주치의가 배정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알았다. 누군가의 선택이 자신의 모든 걸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이소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좁은 원룸방 안천장은 비가 스며든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마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묵은 이불을 개켜놓고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흰 봉투 하나와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도연 회장이 직접 남긴 글이었다. 이소연 씨, 이제 당신의 이름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구원이었고 제게는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비춰준 거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외롭지 않기를. 그 길엔 분명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빛을 기다릴 겁니다. 소연은 편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소원을 꺼내보는 것처럼 마음이 울컥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작은 골목 끝 낡은 판잣집 앞에 검정 세단이 멈췄다. 정장을 입은 젊은 비서가 차문을 열었고 소연은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이번엔 진짜 우리를 위한 길일 거예요.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동생은 조용히 그녀를 배웅했다. 그들의 손엔 그녀가 직접 싸준 도시락과 손바느질로 기운 학용품이 들려 있었다. 누나, 다음에 올 땐 우리 집 지붕 고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지붕도 벽지도 바닥도 다 바꿔줄게. 소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흙탕물이 튀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빛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 이 발걸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걸. 몇 시간 후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남인의료재단 본원. 하얀 벽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전자식 안내판, 정숙한 병동과 냉철한 시스템. 소연은 새하얀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손엔 오래된 간호수첩을 꼭 쥐고 발걸음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의사와 간호사들, 환자들, 그리고 낯선 도시의 공기 속에서 이소연은 누구보다 자신답게 그곳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7시 그녀는 병동 입구 앞 작은 화분에 노란 국화를 한 송이씩 놓는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건 마치 지금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는 다짐처럼. 겨울이 끝나갈 무렵 남인의료재단 본원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인간중심 간호대상 시상식. 이 상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드물게 기술이 아닌 태도와 마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상이었다. 시상식 무대 한가운데 이소연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무대에 올랐고 환한 조명 아래 하얀 유니폼이 더욱 눈부셨다. 사회자는 말했다. 이소연 간호사는 한 노인의 손을 잡은 일을 통해 수많은 환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잊혀질 수 있는 존재들을 잊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빛을 내주었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건 바로 병원 한켠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도현 회장이었다. 그는 무대 위 소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금 그의 딸이었고 또 누군가의 희망이었다. 소연은 상패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미사여구도 없이 말했다.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가족이든 낯선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누군가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무리의 젊은 간호학생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수줍게 말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소연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소연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우리 환자 옆에서 제일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날 저녁 병원 옥상에선 작은 파티가 열렸다. 직원들이 모여 조촐한 케이크를 자르고 따뜻한 차를 나누었다. 소연은 한쪽 벤치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 길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볼래.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강도현. 소연아, 오늘은 네가 내 딸인 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 그녀는 웃으며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벤치에 놓인 커피잔을 들며 하늘을 바라봤다. 별 하나가 흐릿이 반짝였다. 마치 누군가의 눈빛처럼 따뜻하게.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소연이라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우리는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노인의 손을 잡은 작은 행동이 결국 수많은 삶을 움직이는 시작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심이 얼마나 강한지 일깨워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가장 평범한 순간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적이 있다면 그건 이미 기적입니다.
소연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어둠 속의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부에서는 소연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병원에서 어떤 도전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거리는 어떻게 이어질지 더 깊고 특별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